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이 까다로운 문제적 섹터들 저희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문제적 섹터 해결사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너무 강한데요. 코스피가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AI 거품론에 기술주의 급락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테마 안에서는 주가가 엇갈리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급등하는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심텍은 장중 20%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AI 거품론이 지난주부터 계속 기술주를 좀 괴롭혀 왔는데 엔비디아가 이를 반박하듯이 TSMC의 웨이퍼를 대량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반도체 투톱이 정말 강하거든요. 아침보다 더 강합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일단 뭐 지금 지난주에 계속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거품론 때문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말에 호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젠스랑 CEO가 웨이퍼 주문을 TSMC 쪽으로 대량 주문을 넣으면서 일단은 반도체 거품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불식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AI 고평가 논란에 반박을 하는 것처럼 향후 3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8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여전히 이 반도체 특히나 AI 관련된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우려감이 좀 내려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대표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악재보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상승 걸림돌이 됐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파운드리 적자였던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으로 일관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 한 110만 원 이상은 일단은 한번 홀딩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더 끌어당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가장 거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라든지 글로벌 주요 고객사 쪽으로 거의 납품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기업이고 아무래도 선점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어떤 신뢰도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 확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반도체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만들어서 그냥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사와 이제 맞춤형 제품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공정을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모리계의 TSMC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SK하이닉스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어서 일단 뭐 수급도 괜찮고요. 지금 어떤 상방에 큰 저항대도 없기 때문에 일단 한 70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라서 하이닉스가 지금 매물대가 없다. 일단 단기적으로 70만 원 보셨고 반도체 투톱 둘 다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리콘투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을 상회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8% 넘는 급등세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슈팅이 실시간으로 나와줍니다. 43,000원대 터치하면서 화장품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지금 시간부터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 실적에 굉장히 기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심텍이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거기다 전환사채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프리마켓에서 급락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하는데 일단 한투증권에서 기회라고 하거든요.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도 네. 천천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공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실적이었죠. 근데 실적이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300%가 증가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좀 실적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뭐 2,0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적인데 이걸 또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실적이 확실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 심택뿐만 아니라 기판 쪽 전방 산업 AI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업황은 초호황을 누릴 확률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30분인가요? 좀 있다가 또 공시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전환사채 네.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달 14일, 21일 그리고 24일 3일에 걸쳐서 전환사채권이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주 대비했을 때 지금 한 4.6%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저는 아직 이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전환사채 청구권을 사용해서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과연 이걸 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지금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면 오히려 상승에 더 베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물을 출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에 베팅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10월달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금 밑거리 달면서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그래도 14, 21일, 24일 추가 상장이 되는 그때는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11월을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하자라고 하셨네요. 지금 기판주 이스페타시스 대덕전 다 지금 외인 기관 순매수 들어오거든요. 심택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도 좋고 또 소부장도 좋다 이렇게 판단 주셨는데 바스켓으로 다 담아야 하는 건지 하나를 산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하나요? 사도 하나는 좀 돼요? 살 게 많은데 일단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거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증설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먼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단이 수주가 가장 많이 하반기부터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비단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선도 기업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디스컴이라든지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PSK홀딩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는 CCSS라고 해서 이 화학약품을 고르게 자동으로 분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 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여서 전방산업에서 투자가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제품 장비 수주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 어닐링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반도체의 어떤 수요를 높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HPSP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수주 기대감이 높은 장비단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는 특히 HBM 장비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바이오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분위기 반전이 주목되는데요. 특히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자, 오늘은 쉬어가는 ADC 플랫폼 관련주들도 과연 매수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려면 제약바이오가 반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거든요. 일단 올해 프로티나가 상장했는데 프로티나 주가가 지금 공모가 5배를 상회를 했고 연말에도 10개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좀 연말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쏠려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IPO 준비한 기업들은 시기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가 보통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구간이어서 날씨가 추워질 때는 항상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도 좀 해결이 됐죠. 일단은 의약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미국에서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제네릭, 복제약 같은 경우는 무관세. 다만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만 조금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IPO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 자동화 관련된 기업으로는 큐리오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쿼드 메디슨이 있고요. ADC 관련된 기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RNA 관련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인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청약도 한번 여러분들이 일정 잘 맞추셔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약 도전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시고 또 추워질 때 제약바이오라고 하신 만큼 지금 또 제약바이오의 적절한 매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테마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일단 ADC 쪽 먼저 볼게요. 가장 유명한 게 리가켄바이오죠. 네. 리가켄바이오 아직까지 횡보하면서 주가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 삼성하고 셀트리온도 ADC 도전한다 이런 얘기 슬슬 나오고 있어서 이쪽 종목들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조용할 때 담아보는 거 어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학회들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뭔가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ADC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 미사일 같은 거잖아요. 이 항암, 어떻게 보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부작용이 많이 낮춰져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빅파마들이 이쪽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시장 규모가 한 140억 달러라고 한다면 2018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300억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서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ADC 플랫폼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리가켄 바이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주강체 기반의 ADC 전략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ADC 전주기 관련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생산 역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DC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오히려 쉬어가고 있을 때 대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1위 기업인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탑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필두로 지금 ADC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비만 치료제가 정말 궁금한데 지난주부터 사실 독보적으로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곧 기술 이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커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비만 치료제 상단 얼마나 열려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가장 우리가 높게 성장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가 어떻게 보면은 메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D 파마텍의 파트너사가 이제 메세라인데 여기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갑자기 경쟁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화이자가 다시 한번 인수를 확정짓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이 오히려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8% 빠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매물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천천히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면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M&A 대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D&D도 조금 바닥 다지면 매수 가능, 다른 비만 치료제도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 탑픽은 제약바이오에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ABL 바이오인데요. 뭐 지난주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가 한번 찍어주고 지금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랩바디 B 제품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치료제 관련된 이 BBB 플랫폼이 워낙 이게 기술이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산오피라든지 GSK 쪽으로 먼저 이미 5조 원 넘는 기술 수주를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기술 수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BBB 플랫폼 관련해서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킨슨병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이 올해 이제 9월 1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경쟁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우월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료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에 대한 발표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일단 4분기 때는 담도암, 대장암 치료제 관련된 임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식도암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때 또 임상 1비상
시장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고형암과 혈액암 관련해서는 12월 달에 이제 미국 혈액학회죠. H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정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구간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바이오 목표 주가를 신고가 구간인 12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의 좋은 흐름들 기대해 보면서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 마감 전략 1부 저희 여기까지 소식 준비했고요. 지금 시장 좋습니다. 2부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수익 챙기는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